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생충이 아닌데 기생충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소개해드렸죠. 자, 오늘은 반대로 기생충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가끔 수산물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기생충 칼럼니스트인 신 듯한 느낌이. 맞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은 기생충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기생충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량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죠. 그 정도로 우리 생활권에 가장 밀접한 먹거리가 수산물이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위생이잖아요. 근데 이 기생충이란 것이 어떤 것은 또 우리 먹거리 위생에 위협을 하는 존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 기생충에 대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기생충 정보가 많지 않았던 7, 8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먹거리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생충학도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기생충학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만 많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해양 생물의 기생충류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회를 뜨다가 처음 보는 기생충이 나오면 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곤 하는데 저라고 모든 기생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쪽 자료를 주로 찾아봅니다. 논문이나. 그렇게 해서 지금 수년이 지났고 갖가지 기생충 종류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문의가 오는 기생충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 알갱이들 막 박혀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익혀먹기도 되게 찜찜하죠. 이 기생충의 이름은 릴리아 트레마. 일본에서는 릴리아 토레마라고 발음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릴리아 트레마도 그 속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릴리아 트레마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통칭해서 릴리아 트레마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유충 단계에서 성체로 가기 위해 낭을 형성한 겁니다. 한마디로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누에고치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피낭을 만드는 건데, 이 낭을 형성하는 아이들을 피낭 유충이라고 합니다. 릴리아 트레마류 속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씩 모양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이게 먼지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또렷하게 낭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 침착에 의해서 검게 된 것이고, 낭을 찢어가지고 그 속을 살펴보면 이렇게 아메바, 플라나리아 같이 생긴 아주 작은 기생충이 나옵니다. 여기 한 1, 2mm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육안 식별이 어렵습니다. 얘네들의 종숙주는 뜻밖에도 바다새, 특히 가마오지. 이 가마오지에서 성체가 되면 알을 낳겠죠. 그리고 그 알은 이 변에 섞여서 바다로 나갑니다. 한동안 바다를 부유하던 이 충체는 작은 물배육이나 각각류, 동물성 플랑크톤 등에 잡아먹혀갖고 거기서 유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먹이사슬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먹는 생선에 감염이 되는데, 그 생선들이 뭐냐면 조피볼락, 우럭이죠. 근데 서해 쪽 우럭보다는 동해 또는 일본 쪽에 서식하는 우럭의 기생 확률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동해 쪽 안반에 서식하는 세줄볼락, 노랑볼락, 황점볼락, 그리고 진호래미, 동해에서는 돌삼치라 부르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북바리, 자바리는 제주 다금바리죠. 이런 고급 어종에도 감염이 종종 됩니다. 공통점이 주로 돌무더기가 발달한 곳에 서식하는 락피시 계열의 이런 애들이 낭을 형성해서 근육 속에 발견이 된다. 이거는 인체에 해롭다는 보고가 아주 없습니다. 익혀 먹어도 특별히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딱 봐도 먹고 싶진 않잖아요. 발견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사례가 많지 않고, 사실 저한테도 이 릴리아 트레마류가 발견된 적이 있었죠.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수빙수님과 합방을 했을 때 1kg 좀 넘어가는 자바리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자바리에 한 마리 40만 주고 샀어요. 이렇게 피낭 유충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다. 특이한 거는 회를 뗄 때 한쪽에만 대거 발견이 됐고 나머지 반대편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반대편은 썰어서 먹었죠. 릴리아 트레마류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도 세부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물고기에 주로 기생하는 릴리아 트레마류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간흡충, 쉽게 말해서 간디스토마, 이거는 우리 인체에 기생을 하는 아주 치명적인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간흡충이 피낭을 형성할 때 모습을 지금 현미경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간디스토마가 처음 발견된 것이 1874년 중국인의 담간, 쓸개로 가는 이 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발견된 이 간흡충의 길이가 10
15에서 25mm, 그리고 폭이 4에서 6mm니까 약간 길면서 통통한 거머리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이 낭을 형성한 모양이고요. 이것이 최종 숙주로 옮겨지게 되면 성체로 되는데, 이 버들린 모양으로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전체적인 생활사를 보면은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변을 통해서 충체가 간이나 연못이나 이런 데로 나가면 1차 숙주가 쇠우렁입니다. 쇠우렁에서 무성생식을 하여서 세르카리아가 되고, 이것이 다시 바깥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숙주에 먹히곤 하는데, 그 생선들이 바로 참붕어, 붕어, 잉어 같은 요 잉어과에 속한 어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 흡충으로 성장이 됩니다. 간디스토마증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면은 사람의 간, 담간을 자극하고요. 2차 세균 감염을 일으키고, 담간염, 담낭염, 담도 폐쇄, 담석증, 치명적인 경우는 이제 담간암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물고기는 망둥어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징그럽게 한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데요. 쌀튀김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쌀뻥튀기인가? 요거는 쿠도화 속에 속한 점액포자충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다랑어, 새치류, 그리고 가자미, 망둥어, 일본에서는 넙치농어, 그 외 다양한 어류의 점액질 형태로 근육에 분포합니다. 또 하나는 쿠도화 속에 쿠도화충이 있는데, 쿠도화충은 옛날에 뉴스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광어, 양식 광어에 기생을 하다가 발견된 적이 있어갖고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쿠도화충은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종 쿠도화충이 생겨났죠. 이 변종 쿠도화충은 하얗게 근육에 박혀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양식 광어에서 발견이 되었었죠. 쿠도화충이랑 변종 쿠도화충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기생은 못하지만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난 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요건 최근에 제 가다랑어 컨텐츠에서 발견이 됐던 거죠. 주로 가다랑어, 가끔 부시리, 잿방어의 근육 속에서 특히 대뱃살 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녀석인데요. 이것도 약간 점액성의 끈적이는 뭔가에 감싸 있는 애벌레 형태인데, 편모 운동을 통해서 약간 마치 구더기처럼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요, 아직은 국명이 명확치가 않은데, 일본에서는 텐타콜라리아,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가다랑어 사성충인데요. 일본에서 가다랑어 사성충으로 분류한 녀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텐타콜라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인체에 기생을 할 수가 없고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나 이렇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업장에서 이런 게 발견되면 도려내겠죠.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오징어에서 주로 발견되는 건데요. 자, 얘는 오징어 근육과 껍질 사이에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리베린 촌충. 촌충이라는 이름과 달리 깃털을 않고 이렇게 쌀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편모 운동으로 움직이고요. 입 쪽에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고, 요거 살에다가 콱 찍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인체에 특별한 위해를 가진 않는 것으로 좀 알려졌죠. 요거는 제가 침산 낚시를 서해 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가 기록으로 잡았죠. 우럭 58cm짜리 자연산 우럭입니다. 이렇게 크게 되면 배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배를 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 처음 보는 이상한 기생충이 막 나오더라고요. 길이가 50cm가 넘어갔죠. 희한한 운동을 통해서 꾸물꾸물거리며 움직이는데, 조충류인 것은 확실한데 정확하게 무슨 조충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얘랑 같이 발견된 것들이 있죠. 고래충처럼 보이죠. 저도 처음엔 고래충 줄 알았는데 고래충 치고는 너무 크더라고요. 물개충이라 하기에는 색깔이 좀 밝고 고래충류의 한 타입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유형의 고래충이라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뉴스 화면인데 너무 징그러워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2015년도였죠. 3월에 울산에서 낚시하던 한 낚시인이 망상어를 잡아다 회를 치려고 배를 까니까 이 안에서 길다랗고 빨간 기생충들이 아주 뭉텅이로 나왔다고 제보를 한 것이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요, 이 기생충을 고래충 속에 속하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본 내과 전문의들은 고래충은 인체에 기생을 할 수는 없으나 매우 위험한 극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 발열 등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할 기생충이다라고 소견을 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 기생충을 고래충이라고 규정하고 방송 뉴스에 내보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내 수산업계 횟집은 발칵 뒤집혀졌죠.
불안감의 시민들은 회를 멀리했고요. 수산업계에서는 고래충이 아니다라고 입모아서 말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거 아무리 봐도 고래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본 결과 필로메트라 속에 속하는 필로메트라 선충이었습니다. 그럼 고래충이란 건 상관이 없어요.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그때 당시에 글을 썼습니다. 그나마 좀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래충이라고 오인하고 회를 멀리하면서 수산업계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됐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발견된 이 생선은 망상어였습니다. 망상어는 식용어로서 유통이 거의 안 되는 생선인데 이 망상어에 이 기생충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부분 먹는 이 양식 화로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위험하다 식으로 오버로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제가 틈틈이 이 기생충 정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연구가 되고 실체가 파악이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필로메트라에 속한 이 선충은요, 종숙주가 고래가 아닙니다. 때문에 고래 해충 속에 속할 수가 없어요. 내장에 살다가 숙주가 죽으면서 살 속에 파고드는 그런 기생충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내장 또는 난소에 많이 기생을 합니다. 망상어를 비롯해서 벤자리 같은 아열대성 어류에 종종 나타나고 농어에도 나타나고 쏨뱅이에도 복강 내에 기생하는 것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회를 주거나 하진 않지만 위생상 문제가 되고요. 굉장히 또 혐오스럽고. 자, 이 사진은 지금 딱 봐도 좀 완전히 지렁이가 생겼죠.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꽁치 통조림에서 이 주황색 애벌레 같이 생긴 게 발견됐다고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구두충이라는 충인데 주로 꽁치, 얘네들은 발견되는 부위가 대중 없어요. 내장, 항문, 근육 어디서든 발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치낚시 하다가 냉동 꽁치 쓰거든요. 포로 떠가지고 자를 때 항상 이걸 종종 봐요. 하물며 이건 뭐 꽁치 통조림에서 발견되는 게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일단 이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품 사유가 충분히 되죠. 게다가 이것을 만든 업체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꽁치 통조림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에 빠졌죠. 수천 수백 마리를 전처리 해가지고 통조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내장에만 기생하면 상관없는데 살 속에서도 나오고 대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막 분해를 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100% 우리가 제거를 못한다 라고 얘기했다가 식품업체 최초로 제조 정지 및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생충 저감화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인력을 더 보충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꼼꼼하게 해갖고 이 저감화 노력에 결국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0%는 아니지만 확연하게 이 구두충 발견율이 줄었죠. 자, 다음은요, 대마도에서 낚시로 방어 잡아다가 회 떠먹으려고 했는데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는 소리가 있죠. 맛도 없지만 일단은 이런 게 나옵니다. 충체가 있었던 둥지의 고름이랑 배설물들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바로 방어에 기생하는 방어 사상충이 되겠습니다. 몸 길이가 한 30cm에 이르고 두께도 있고 양식보다는 주로 자연산에서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기생충이 나왔지만은 기생충이 나온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안 나온 부분을 위주로 썰어갖고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어요. 요거는 좀 신박한 기생충. 미국에 빠져있는 기생충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뱅에돔 전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이렇게 전처리한 뱅에돔만 못해도 한 300~40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뱅에돔을 많이 손질해 봤지만 단 한 번도 기생충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기생충의 중간 매개체가 이제 물벼룩이나 작은 갑각류,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뱅에돔은 초식성이 강하죠. 갯바위에 붙어있는 긴발이나 파래 같은 것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뱅에돔도요, 겨울철에는 갑각류를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내장에 지금 노란색의 이 충을 발견했는데 당시에 약간씩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고래충은 분명 아니에요. 고래충 치고는 더 가늘고 길더라고요. 보통 이 생선에 발견되는 고래충은요, 유충 단계입니다. 길어야 한 3cm 정도? 보통 1~2cm가 가장 많아요. 근데 얘는 그보다 더 길었고 색깔도 노란색으로 띄는 것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이제 코브라인 마냥 또아리를 탁 들고 있는 이 녀석. 여기 이제 고래충이라고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 녀석은 고래충이 아니라 물개 해충. 얘는 종숙주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개입니다. 그 물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바닷물이 서식하는 물고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근처가 이제 물개 서식지니까 주로 이제 백령도, 연평도, 강치가 사는 독도 근해, 강원도 앞바다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죠. 주로 이면수어, 쥐노래미, 아귀
지금 이 사진은요, 지금 초여름경에 연평도산 쥐노래미를 잡아다가 찍은 건데 4마리 중에 1마리 정도 걸로 이렇게 물개 중에 발견이 되고요. 대부분 얘네들은 산채로 근육에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먹다가 감염이 되는 경우. 그래서 예전에 돌돔을 잡아다가 또는 참돔을 잡아다가 갯바에서 그냥 바로 회를 떠 먹었는데 고래충증에 걸렸다고 하는 경험담을 제가 한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있는 상태에 그것도 참돔, 돌돔의 근육에 고래충이 나왔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고래충이 아니라 물개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기생은 할 수 없지만 고래충증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는 고래충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는 이제 빨간색인데 지금 이제 좀 투명하고 유백색이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고래충 아니사키스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숙주는 고래입니다. 얘네들은 고래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숙주를 거치는 게 주로 바닷물고기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감염이 된 그 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사는 집단에는 집중적으로 서식을 하고 감염이 되지 않은 해역도 따로 있어요. 그쪽에는 또 잘 없고. 그런데 어느 한 마리가 나오게 되면 그 집단에서는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제 고등어, 붕장어, 오징어 내장, 쥐노래미, 갈치 많고 농어, 광어, 우럭은 주로 큰 사이즈에서 발견이 되고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이 고래충이 되겠습니다. 이 고래충은 이제 처음부터 근육이 있지 않고 내장이 있죠. 항문이라든지 알집의 표면에 붙어 있다든지 얘들이 이제 물고기 영양분을 취하되 물고기는 위해를 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고기에 빌붙어서 오랫동안 수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기생을 못하니까 뚫고 나가려고 하겠죠. 회를 먹고 나서 수시간 지났을 때 명치 부분이 아파온다, 푹 찌르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고래충을 의심하고 그때는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기생충 약을 먹는다고 박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술을 통해서 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유일한 기생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래충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상단의 링크 따라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기생충 종류를 소개를 했는데 이게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 해양 기생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한층 견문이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